원래부터 다이소의 태생은 달러샵이나 100엔샵, 1000원샵 이런 잡동사니 등을 싸게 파는 초저가의 개념의 샵이었는데 한국 다이소는 현재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품의 가성비가 높다라는 타고난 장점은 킵한 상태에서 트렌드에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한국 다이소만의 강력한 컨셉을 형성해냈다. 가성비도 좋고 늘 트렌드를 벗어나지 않는 강점을 지켜내는 동시에 화장품이나 경기식 같은 상품들로 확장을 하면서 가격대와 스케일의 확장이 일어났고 비로소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현재 다이소의 상황인 겁니다. 다이소는 일본 기업이다라는 인식이 있기도 한데 팩트는 일본 다이소는 일본 기업이고 한국 다이소는 한국 기업입니다. 일본 다이소랑 다이소라는 이름은 똑같지만 로고 디자인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국 다이소의 태생이 일본 다이소랑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 일본 다이소에 납품을 하시던 회사의 사장이 한국 다이소를 창업한 겁니다. 창업 초기에는 일본 다이소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 현재는 일본 다이소 지분을 완전히 인수를 했고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름만 같고 완전히 다른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다이소의 전략도 대단하지만 한국 경제의 매크로적인 상황도 유리하게 작용이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다이소 같은 가성비가 무기인 사업의 특징이 불황일수록 잘 된다는 겁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가 바로 저성장 기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불황이라고 쳤을 때 다이소는 장기적인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가성비 높은 제품의 힘이 극대화되는 시점에서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전략으로 가속 페달을 밟게 되었고 제품군의 가격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성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바로 다이소의 매장 수입니다. 다이소의 매장 수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랑 대조되는 회사는 바로 이마트나 롯데마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분위기가 정반대라는 거죠. 지는 해와 뜨는 해로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원래는 1000원 샵이나 달러 샵의 개념에서 이제는 백화점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군을 다이소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롯데쇼핑이랑 단순 비교를 해보면 롯데쇼핑의 시총은 1조 9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상장을 추진하는 올리브영의 시총을 3조 원에서 5조 원 사이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올리브영의 실적과 다이소의 실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매출은 다이소가 살짝 높고 영업이익은 올리브영이 살짝 높은데 어쨌든 신기할 정도로 흡사한 실적 구조를 볼 수가 있고 성장성에서도 다이소가 올리브영에 밀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올리브영과 다이소가 시총이 비슷하다는 가정도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롯데쇼핑보다 다이소의 몸값이 더 높다라는 비교는 허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이소는 원래 오프라인의 강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이소의 온라인 몰도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는 다이소가 이커머스에 상당히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이다. 안 그래도 치열한 이커머스의 전쟁이 최근에 네이버 쇼핑이랑 쿠팡 2강전으로 좁혀진 게 최근 상황인데 여기에 오프라인의 강자 다이소가 공격적으로 참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커머스의 천하통일은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도 멀어 보인다는 겁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떠오르고요. 근데 이 지점에서 다이소가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 이미 한 시장을 장악하고 왔다는 겁니다. 네이버 쇼핑이랑 쿠팡은 사실 멸망전이잖아요. 이커머스전에서 지면은 물러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냥 파일을 다 내주고 물러나는 건데 다이소는 이미 너무나도 강력한 펀드멘탈을 확보하고 있는 동시에 별책부록 느낌으로 온라인 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것이고 이미 오프라인에서 신뢰를 두둑하게 얻었고 고로 내구역이 확실히 존재하는 다이소에게는 이커머스 안에서도 파일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화장품으로 확장하고 건기식으로 확장을 하면서 확장하는 족족 다이소가 다 그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다이소의 비결은 가성비와 트렌드라는 강력한 인식을 다이소라는 브랜드가 차지를 했기 때문이고요. 심지어 불황에 강하다라는 다이소만의 밸류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부분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다이소몰의 성장세를 보면은 살벌합니다. 불황일수록 강하고 진출하는 제품군마다 장악을 해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다이소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품절 대란템입니다. 이런 품절 대란템을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보다 더 빠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다이소 온라인몰입니다. 다이소 온라인몰에서는 오프라인 매장보다 더 빨리 입고되기도 하지만
알림 예약을 걸 수가 있어서 오프라인처럼 사러 갔다가 헛걸음질 치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이소 몰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런 다이소에게도 약점은 있다. 바로 배송 속도가 문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이커머스 업계의 배송 속도는 날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새벽 배송과 당일 배송 등의 퀵커머스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다이소 몰의 단점이 배송 시스템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후발주자니까. 그나마 다이소에도 이제 이길 배송이 있긴 한데 한국 시장에서는 메리트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3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또한 한국 시장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다 무료 배송이잖아요. 다이소가 대량 주문 서비스라는 것도 도입을 했는데 이것도 좀 황당한 게 최소 주문 금액이 2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상품의 부피, 무게에 따라 소형과 대형으로 나눠서 2만 원에서 3만 원대의 배송비를 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것은 배송을 받기까지도 최대 7일이 걸리는 부분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볼 수가 있다. 예전에 중국 여행객들이 면세점을 가지 않고 올리브영에 가서 화장품을 산다라는 소식이 더 이상은 새롭지가 않은 상황인데 다이소에 관련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보입니다. 유럽 승무원들도 한국 오면 싹쓸이 다이소 핫템 뭐길래 앞서 말했던 품절 대란템이 바로 다이소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유럽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한국산 화장품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며 한국 화장품 쇼핑을 다이소에서 한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다이소 화장품 코너가 어디 있냐라는 질문을 하는 여성 손님들이 늘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단체로 관광을 와서 묻는 경우도 부쩍 많아졌다라고 다이소 직원이 달라진 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 다이소에 따르면 다이소 색조 화장품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약 80%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해외카드 결제 금액은 약 50% 늘었으며 해외카드 결제 건수도 약 42%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다이소를 찾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죠.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 틴트, 쿠션 팩트, 블러셔, 하이라이터 등 가지각색의 화장품이 전시된 이곳은 마치 뷰티 전문 매장을 방불케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든 최대 5천 원을 넘지 않는 저렴한 가격이라는 겁니다. 다른 쇼핑몰에서 다이소의 이런 장점을 감히 넘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다이소만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장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이소의 화장품을 선물로도 많이 사간다라고 합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던 다이소의 유일한 약점인 배송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다이소는 2027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연면적 1만 평, 지상 3층 규모의 세종 온라인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다이소의 물류 기지인 세종 온라인 센터가 준공이 되면 배송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다소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될 경우 하루 최대 약 4만 5천 건의 온라인 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다이소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다이소 관계자는 말합니다. 회사 정책에 따라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어서 현재로선 이를 낮출 계획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이커머스 경쟁사들에게 남은 시간은 1년 반입니다. 지금 2025년 5월이기 때문에 1년 반의 기간이 있습니다. 1년 반 뒤에 다이소 온라인몰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다이소 관계자는 부연 설명을 합니다. 다이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이소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온라인이란 장점을 살려서 다양한 컨텐츠와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아무리 비싸도 5천 원인 건기식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무시무시한 소식을 끝으로 오늘의 진격의 다이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메가3 제품입니다. 시중에 파는 일반 오메가3 제품보다는 품질이 높은 제품이고요. 실제로 제가 먹고 있는 노르웨이 물개 오메가3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메가3 제품들은 고등어나 엔초비, 연어에서 추출이 된 오메가3가 사용되고 있는데 오메가3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 바로 물개에서 추출이 된 오메가3라고 하고요. 이 내용은 구글 AI에 검색을 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물개 추출물에만 DPA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혈액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개가 높은 등급이라는 것이고 DPA는 혈액세포 전이 현상에 관여하며 동맥 내부의 지방 직접 방지 활동을 촉진한다. 생선 기능과 달리 쉽게 산화되지 않으며 다량의 비타민 E와 셀레늄을 함유하고 있다. 산화 방지제가 함유되어 있어 산화에 의한 악취 발생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물개 오메가3도 뚜껑을 딱 열었을 때 비린내가 거의 없습니다.
패키징도 일반 제품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노르웨이 현지에서 판매하는 케이스랑 동일한 소재고요. 파마텍이라는 노르웨이 시장 1위 제조사에서 제조를 한 수입품입니다. 판매를 결정하기 앞서 제가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서 대표님께 설명을 들었고요. 브랜드에 대한 신뢰랑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어서 에프킬라에서 판매를 결정했습니다. 오메가3는 혈행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건기식이고요. 특히 고지혈증이나 심근경색 혹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하이엔드 오메가3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프킬라의 구매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해주시면 에프킬라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바랍니다. 구매 링크는 본문에 있고 클릭하시면 쿠팡 구매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